사용한 이후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 민감도가 올라갔을 때 자극도 줄이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 보습 관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토피, 건선, 민감성 피부인 사람의 고민은 나에게 맞는 화장품 찾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따갑거나 가렵거나 트러블이 올라와서 3번을 못 쓰고 남편에게 버린 제품들이 정말 많답니다. 오늘 이 방법으로 건조함 때문에 겨울철 새로운 제품 찾는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자극도 줄이고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보습도 더하는 꿀팁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꿀팁은 바로 유기농 호호바 오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안 해본 게 없는데 어른이 되고는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소양증 그리고 아토피가 심해져서 맞는 크림이나 로션을 찾는데 정말로 안 써본 제품이 없고 안 해본 치료가 없는 것 같아요. 한약도 되게 오래 먹어보고 대학병원도 가고 아토피로 유명한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광선 치료도 해보고 나중에는 결국에 림프종 항암을 하면서 얼굴 피부가 거의 찢어질 듯이 많이 망가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이거는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치료 후기를 언젠가 풀어보겠습니다. 출산하고 아토피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갔었는데 그때 했던 알레르기 테스트에서 해바라기 씨 오일과 아몬드 오일 알러지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건조한 피부에 쓰는 제품들, 아토피에 좋다고 하는 크림들에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바라기 씨 오일, 아몬드 오일이 안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호바 오일을 쓰게 된 건 출산하고 산후 마사지를 받으면서 관리사님이 제가 여러 오일에 알러지가 있다고 그리고 이미 그때 피부가 완전히 좀 망가져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리니까 단일 오일로 테스트 해주시고 쓰게 된 게 계기였어요. 비싼 오일이라고 특별히 해주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잘 맞아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 지금도 다른 오일에 비해서 비싸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비싼 오일, 그리고 잘 구할 수 없는 오일에 속했거든요. 계속 사용하던 크림에 건조할 때는 호호바 오일만 추가해서 사용하니까 돈을 아끼고 또 흡수도 이게 호호바 오일이 잘 되는 편이라서 얼굴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했어요. 실제로 호호바 오일이 피부 장벽 구조를 복구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논문과 호호바 오일 8회 사용 후 수분 함량이 최대 69배까지 늘어났다는 논문이 있답니다. 호호바 오일은 인체 피지와 같은 구조라서 발림성이나 흡수력이 다른 오일보다 훨씬 좋아요. 거슬리는 향이 없는 점도 개인적으로 좋았고 아토피나 건선에도 효과적이어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은 꼭 패치 테스트처럼 손목 등에 소량을 발라서 알러지 테스트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저처럼 예민한 피부뿐 아니라 다량의 오일을 사용 중이시거나 사용하실 분들 그리고 마사지 하는데 오일을 쓰시는 분들은 꼭 유기농 오일을 사용하세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바르는 제품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런 오일류는 맨살에 제일 먼저 쓰게 되는데 농약, 살충제 성분은 우리 몸의 내분비계를 교란시켜요. 내분비계가 교란되면 다양한 변화가 생기겠지만 쉽게는 살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이유로 단일 성분 오일 중 특히 유기농 제품을 추천해요. 호호바 오일을 사용하면 안 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호바 씨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등드름이나 가드름, 얼굴에 여드름균이 많은 분들은 지방산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호호바 오일의 지방산이 여드름균의 먹이가 되어 가렵거나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추하고요. 여드름이 없는 부위에 사용해주세요. 저는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크뷰 촬영상 여드름균이 많다고 나왔기도 했고 오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얼굴에 바르면 굉장히 가렵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얼굴, 특히 코에는 오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호호바 오일을 블랙헤드 제거용으로만 얼굴에 사용합니다. 등드름, 가드름은 없어졌지만 크게 건조하지 않아서 지금은 등 가슴 쪽에는 쓰지 않고 팔다리, 국소 부위, 손이나 발바닥, 건조한 곳에만 오일을 쓰고 있어요. 호호바 오일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건조한 부위에 크림과 함께 발라주시면 너무 좋고요. 저는 발꿈치에 얼굴에 못 쓰는 수분크림과 호호바 오일을 섞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알루론산이 잘 안 맞아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은 발꿈치에 오일이랑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맞는지는 더 공부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크림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크림 유목민이시라면 일단은 조금 비싸더라도 제로이드 같은 MD 크림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예전에 아토피가 진짜 심할 때는 제로이드 제품을 많이 썼어요. 아토피에 좋다는 천연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특히 조심해서 쓰셔야 해요. 처음에 썼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가렵거나 붉어지는 성분들이 꽤 있는데 그 원인이 크림 때문인지
또 다른 것 때문인지 먹는 것 때문인지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성분이 확실하면 그 성분을 제외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MD 크림류를 추천드리고 이제 알러지가 있는 편은 아닌데 얼굴이 건조하거나 피부가 좀 튼튼한 느낌이 아닌 분들은 재생크림류를 추천해요. 저는 재생크림을 6개월 이상 쓰고 있는데 눈가 붉은기도 사라지고 피부가 튼튼해져서 가끔 MTS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피부가 튼튼하답니다. 재생크림 성분으로는 EGF와 테카가 들어있는 성분을 추천하고 이런 성분들은 함량이 중요하니까 꼭 고함량 제품을 쓰시는 걸 또 추천드려요. 헤어 오일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성인이라 쓰진 않아요. 가끔 화장할 때 클렌징 오일이나 블랙헤드 제거할 때 사용을 하고 또 탈모에 좋다고 해서 호호바 오일과 로즈마리 오일을 섞어서 가끔 마사지 해줍니다. 저는 항암하고도 머리숱이 더 많아질 정도로 관리 루틴이 있는데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호호바 오일, 로즈마리 오일, EGF 조합 강추라는 점. 취미로 일주일에 한두 번 축구를 하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진짜 마사지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때 호호바 오일이랑 같이 마사지를 해주면 진짜 좋습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항암하기 전 아토피 치료할 때는 남편한테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 마음도 얼마나 무너졌을지 너무 미안하지만 그때는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미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손에 물이 닿으면 너무 아파서 아이들을 씻기지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아이들이 커도 낫지 않을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제 경험들이 누군가에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바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경험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제대로 된 효과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피부 미용 관리사 필기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네, 똥손이라 실기가 정말 걱정입니다. 샵을 할 것도 아니라 실기가 필요 없어서 고민이 되는데 일단 시작했으니 끝까지 공부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됐던 것들만 나누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끝.